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든든한 파트너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활기찬 한 주 활기찬 한 시작하시기 주, 바랍니다. 예, 시작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예. 네, 주말 사이에도 저희가 도쿄 현지 출장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취재했는데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취재한 데에 대해서는 항상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희 취재 편의점 작은 매체지만 강하게 열심히 일한다 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댓글에 야, 그 강철 체력이다. 진짜 체력이 일단 뒷받침돼요. 취재도 하는 거니까. 엄청 피곤해요. 근데 진짜 네. 일당 100으로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일당 100. 그 저는 이제 언론의 우리 지형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뉴미디어 시대에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겨가면 유튜브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든대요. 네, 어제 홍보수석이 80일 브리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디어 환경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같은 거 못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발자국이 다 남아 있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네 스스로 그 다 녹음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기 야.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도 나도 다 착하게 살아야 예, 되겠네요. 너도 나도 정직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외국 보도는 진짜 안 절대 안 되겠네요. 됩니다. 외국 보도 안 자르고 되고요. 편집해서 아, 보도하던 안 통합니다. 근데 그 투명성이라는 게 신뢰를 더 높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 바꾸기를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말 바꾼 부분이 안 드러나니까 맞아요. 안 한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는데 이제는 검증이 좀 더 강화되면서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들도 더 책임 있게 기자들도 네. 더 책임 있게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크림소다님이 월요일은 항상 피곤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피곤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저희가 짬을 내서 조금씩 쉬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광고주분들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이 있어요. MUH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UH는 여드름성 피부 적합성, 블랙헤드, 피지 유분 개선 등 총 5가지 임상실험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결과 또한 타사 대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MUH는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남성 화장품이고요. 100% EWG 그린 등급을 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알러지 유발 물질 제로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데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토너, 에센스, 에멀전을 하나로 이게 뭐야? 3인 1이라고 해야 됩니까? 3in1 뭐 3in1의 간편한 피부 관리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연유래 시트러스 머스크 민트 향으로 은은하고 달콤한 자연의 향이 상쾌한 기분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을맞이 파격 특가 구성을 했습니다. 올인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너, 에센스, 에멀전 3종 세트를 정가가 11만 4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74% 할인해가지고 29,600원.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와, 너무 싸다. 대박 할인. 하나에 만 네, 원. 세 개 하나에 좋아요. 지금 10,000원도 안 되는 거네. 29,600원이니까 예, 너무 싸다 싶고요. 8월 25일부터 8월 31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유튜브 더보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쿠폰 3,000원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남자로서 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들은 미용실 가잖아요. 네. 절대 예쁘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관리가 쉽게 해주세요. 관리가. 남자들은 그래요. 좀 이렇게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올인원 딱 3가지를 진짜 남자들이 그래요. 나도 한 남자인가 봐. 나도 근데 손으로 그 생각했는데 나도 예쁜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관리 편하게. 남자들은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이거를 뭐 요거 찍어 바르고 저거 찍어 바르고 물론 그러면 이제 촘촘한데 네. 우린 그런 거 안 줘요. 그냥 귀찮아. 한 번에 한 번에 팍 하고 끝내버려요. 이거 딱 좋습니다. 이거 원샷원킬. 선물하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다 이거. 좋아한다.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에 귀차니즘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바르긴 땡기니까 뻣뻣하고 땡기니까 뻣뻣해요. 바르긴 발라야 돼. 남성들에게 꼭 올가을 가을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렇죠. 예, 꼭 이거 바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이거 너무 좋아요. 닥터엠 당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사만 하시면 참 배가 살짝 나옵니다. 혈당 이거 큰일이에요. 자,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네이버 후기 무려 2만 건, 평점 4.9점이고요.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사랑받고 있는 닥터엠 당N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닥터엠 당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를 했습니다. 한국학습지 인용 색인 기관이 있어요. KCI라고. 이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이 등재가 돼 있고요. 무려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엠 원수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딱 5주만 잡숴보세요. 5주만 이 닥터엠 당N을 마시면서 혈당 체크해 보시고 마셨는데 뭐 2병, 3병 이렇게 꾸준히 마셨는데 아무 변화 없던데 그러면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혈당 스트레스 상관없이 물 대신 좀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뭐 없나 이게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엠 당N을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면서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를 더 선물해 드립니다. 이른바 이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N을 검색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마셨어요. 네, 하도 잠이 안 깨가지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막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피곤하시죠? 일본도 네. 갔다 오셨는데. 4시간 반 딱 아유, 집에 머물고 나오는데 목소리 또 가라앉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힘드셔. 힘들어. 아니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일이요. 네. 뭐랄까 이게 끝이 없네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기자들이나 사실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힘들죠, 우리가 그렇죠. 뭐 물건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사회주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익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취재 편의점이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기자분들 많이 좀 뽑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도 듭니다. 지원해도 돼요? 그럼요. 네, 저도 장 지원하고 변호사님, 네. 신인규 좋아요. 저도. 네, 좋습니다. 네, 두 분 정도라면 연봉이 너무 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 편의점이 진짜 너무 우리 장 기자님 애쓰시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고 예. 더 함께 해 주셔서 더 많은 좋은 일 하실 수 네, 있게 네,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이 지금 법무부 대검, 심우정, 박성재, 서울구치소 다 압수수색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실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팀에서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혐의점이 포함돼서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내란 특검 지금 검찰을 네. 수사해야 찐이다. 우리가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찐 스텝 맞습니다. 밟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어요. 검찰이 과연 무관한가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무관했습니까? 실제로 계엄 당일에도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공소장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과천 그 성관이에 군을 보냈잖아요. 그때 성관이에 있던 현장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검찰에서 2명인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다 진술조서인데 공소장에는 뭐라고 썼냐? 검찰이라고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소장은 검찰이 쓰니까 수사기관이라고 씁니다. 톤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김용현 씨는 검찰이랑 통화하고 전격적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조율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연유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지금까지 함구했어요. 더더군다나 심우정 씨 즉시 항고 이게 인권을 위해서 한 거다. 시간 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법리다. 그러니까 그냥 두겠다. 아니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그 룰이 적용됐고 대검에서 지휘를 내려요. 왜냐하면 일선 검사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야, 우리 구속 지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간으로 해야 돼? 날로 해야 돼?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윤석열만 법에 예외를 만들어준 게 검찰이에요. 내란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굉장히 결탁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진작에 단행됐어야 된다. 이미 조금 늦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이렇게 끝을 내린 데에는 사실 심우정 검찰이 한 역할이 너무 많죠. 과거에 김건희 사건들 다 덮어줬죠. 그리고 또 내란 때도 초기에 수사를 은폐하고 방해한 의혹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그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실 사건이 아니라 증거 조작, 집단적 증거 인멸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즉시항고 포기권도 있지만은 내란의 밤에 선관위의 검사들을 보내는 부분 내지는 합수본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전두환이 그 내란 일으켰을 때 보안사 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했던 이제 이런 수사기관인데 거기에도 지금 검찰이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 더 중요한 건요. 아니 심우정 자기가 뭔데 비아폰 씁니까?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 자기가 뭔데 대검 차장이 비아폰을 씁니까? 그 김건희는 뭔데 A급 비아폰을 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김주현 밀정수석이라 그랬는데 이 야, 예. 드립이야 아니면 이거는 연기까지 한 드립과 거야? 연기를 살짝 섞은 겁니다. 드립의 연기. 잘못 나온 깜짝 속아 것처럼. 넘어갈 와, 뻔. 예. 대단하다. 아니 그래서 우리 김주현 분발해야 돼. 나는 예, 진짜 장 발끝에도 변호사님 못 분발하셔야 돼요. 김주현 수석도 검사 출신, 윤석열 하수인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비아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검찰이 판을 짜고 판을 운영하고 판을 덮었던 이게 내란의 근본 원인이에요. 수사만 똑바로 해서 김건희를 초기에 사법 처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죠. 맞습니다. 법이 무서워서 그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오는 짓을 못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 김건희 정권의 검찰 심우정 체제가 그 협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서 저는 솔직히 제가 특검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내란 특검은 네. 오늘로써 저는 박수 칩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은 검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추경호를 비롯한 내란에 관여한 국민의힘 인사 여기까지만 가면 전 내란 특검은 그 할 수 있는 역할들 어려운 여건에서 전 최선을 다했다고 국민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전에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네. 하고요. 주말 사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도 쓸어내리고 눈물도 짓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검찰의 그 죄상을 다 하나씩 살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남부지검 띠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거고요. 건진법사 전반적으로 보면 인사청탁이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덮어주거나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받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검찰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양분하 의원께서 와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 기소청으로 바꾸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소 가지고 또 장난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 내란 특검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박성재 혐의, 네. 심우정의 혐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장 예.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일단 이 주무부처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랑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이긴 한데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거의 직후에 아주 야심한 시각에 안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긴 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박성재 장관뿐만 아니라 그 민정수석도 있었고 또 법률 비서관도 있었고 다 검사 출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왕규 법제처장도 있었고 뭘 논의했냐? 자기네들 연말이라 회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합의 맞는 건 그거죠. 제2의 제3의 계엄을 하라는 이 독촉을 들었다는 최근에 윤석열 씨 재판에서의 군인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 제2, 제3 그 총뿌리를 국민들한테 들이대는 그 획책을 계획하는 한복판에 있었던 게 윤석열 정부의 이 법무부 장관과 그 법조인들이었어요. 검사 출신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밥 먹었다. 그냥 연말이라 회식하셨군요. 이러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의를 그냥 그 훼손하는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러 군데 지금 걸쳐 있죠. 왜냐하면 인천지검장일 때는 마약 수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도 한 축에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 일단 들여다보고 있는 건 그 내란의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무부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누구셨죠? 류혁 감찰관. 감찰관은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안 왜냐하면 되다. 지원하고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 네. 계엄은 정확하게 법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게 불법이자 내란이라는 것 그냥 즉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거기에 공모했다라는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모한 사실관계는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떡하냐. 윤석열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안전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게 심우정의 살 길이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은 이게 검찰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을 망가뜨리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 그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검찰을 와해되도록 한 데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총체적 범죄 그리고 김건희의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총체적 범죄는 김건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같이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조직 집단적으로. 범죄야, 그러니까 이 조직 사람들은 김건희랑 윤석열이 이제는 뭘로 보이냐면은요, 본인까지 수사가 다가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인계철선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게 조직 범죄라 그런 건데 박성재 혐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내란 문건 기억나시죠? 지금 한덕수가 이제 구속영장 들어오고 있는데 최상목 페이지가 8페이지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은 서열상 1에서 총리가 7. 1에서 7, 그쵸. 최상목이 8에서 한 10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단전단속, 그 다음이 박성재입니다. 아마 박성재는 그 내란 문건 찾았으면 한 14페이지 정도가 아마 자기 역할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보시면요. 박성재가 그날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검찰의 인력을 빼가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없이 안 됩니다. 인사에 예. 관한 부분 요거 예. 관여 있고 또 하나는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그럼 출입국은 왜 장난질 쳤냐? 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수거 대상 명단이었던 그 내란에 정리하려던 인사들 있죠. 네, 네. 그 사람들 해외 못 나가게 국내에 잡아놓고 신병 처리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내란이 실패했을 때 내란의 가담자들 윤건희 부부 이자들 해외로 빼주려고 작업한 거 아니냐라는 오. 의심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박성재가 또 인사 가지고 장난친 게 두 가지인데 이창수 조상원이라는 서울중앙지검 라인들 있잖아요. 이거 사표 받아줬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그 혼란을 틈타 가지고 또 하나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자 지금 수사 대상자인데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인사한 사람도 박성재 아닙니까? 결국에는 교정본부까지도 인사권을 박성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안에서 내란과 관련돼서 장난쳤던 거는 다 박성재 손을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저는 수사가 박성재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수사 가지고 장난친 거 박성재가 모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열어놓고 전 수사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저기 밀정수석 김주현. 밀정수석. 아 이름도 잘 너무 잘 졌어요. 밀정이에요. 진짜 밀정수석. 대단해요. 국민에 대해서 진짜 배신자 대단해. 밀정입니다. 제가 배신자 볼 때는. 밀정. 김주현이. 예. 예. 예, 그 배신자 밀정수석 김주현.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상민도 별명 하나 지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우정. 이 4인방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그 내란과 이완규도 관련.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이완규. 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랬죠. 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구속영장이 아, 발부될 정말. 예정으로 보이는 한덕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폭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집단 범죄를. 지금 권력의 수뇌부에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이 합작해가지고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김건희랑 협작해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범단이에요. 범단, 진짜 범죄 범단. 단체. 예, 진짜 범단입니다. 범단. 아니 그 교육부 차관 있잖아요. 김승희 예. 덮어주려고 했던 예. 교육부 차관. 예. 김건희가 전화했잖아요. 직방으로. 예. 교육부 차관 가져가고. 사회수석 갔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완규도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헌법재판관 내정해준다. 승진이잖아요. 이거 네. 있을 수 없는 인사인데 뭔가를 다 했으니까 요 윤건희 부부들은 늘 이렇게 승진으로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완규까지도 열어놓고 다 수사해야 되죠. 그 사인방. 네. 예. 자, 오늘 아침에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들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금일 오전 9시 반부터 법무부 대검 이외에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란 및 외환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점, 다음에 필요적 감면 특정 범죄 신고자에 대한 현감면 취지의 규정 신설, 그리고 수사 대상 혼란 방지를 위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요 내용은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의장한테 이제 제출을 8월 23일 날 한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동시에 하면서 이 군사법원과 관련해서도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군 관련된 것도 특검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박성재 자택도 압수수색 네. 중이에요. 자택.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도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자 그러면 박성재 장관의 자택에서는 네. 뭘 찾기 위한 어떤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갔을까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하면 세트로 묶이는 게 업무지, 자택, 차량, 휴대전화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아마 같이 할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은 그걸 다 숨겨놓을 왜냐면 나한테 바로 왔네라고 하고 이미 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도 통화하고 왜냐면 휴대전화 교체했다고 본인 얘기했으니까 그거 확보는 가능했을 거고요. 뭐 메모 같은 거는 폐기했을 걸로 보입니다만 뭐 모릅니다. 어떤 그 메모나 필적의 흔적이 있을지도 뒤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굉장히 신경 썼던 건 돈이에요. 돈이 압수수색하면 여기저기서 막 나왔습니다. 이상민 집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고 건진도 이 관본건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법률 검토의 최전선에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은지 그 자택 등에서 왜냐면 돈은 옮겨놓고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면 굉장히 수사가 편하죠. 다 남아 있으니까. 뭐 카톡 증거인멸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일정 부분 했겠지만 결국은 보통 과거에 본인이 썼던 핸드폰도요 지워도 폰에는 남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포렌식을 하거나 해서 어쨌든 증거들을 이제 밝혀내는 건데 네. 저런 고위직들의 범죄에서는요 디지털 증거나 이 자료들, 그러니까 그 기계들을 뭐 디가우징하거나 뭐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뭐 이러지만 않으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일단 갖고 있게 돼요. 왜 갖고 있냐? 자기가 만약에 나중에 잡히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자기 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다.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호용으로 그 증거를 다 없애기 또 힘들어요. 다 없애버리면 자기가 독박을 쓰고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성재 씨도 아마 자택 어딘가에는 본인이 썼던 과거 휴대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존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 자기 방어용으로. 네. 네, 그리고 어디 외부에 버리지도 못해. 버렸다가 누가 그 주워가면 어떡합니까? 특검이 주워갔잖아요. 이런 데는 보통 특검이. 장롱 밑이나 이정호. 네, 어디 뭐 항아리 밑이나 자기만 아는 곳. 마늘밥. 네, 뭐 그런 데다가 묻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오늘 특검이 가서 잘 찾으면 네. 전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서울구치소 압수색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구치소는 그거죠. 이제 김현우 소장이 사실은 이제 수원구치소장을 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파면 전에 이제 온 구치소장인데 와가지고 지금 뭐 체포영장을 거의 사실상 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김현우 씨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단순한 징계건이 아니라 뭔가 윤석열 측과의 모종의 거래, 아니 모종의 어떤 그 의사 공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 수사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심우정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이 지금 안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박성재는 하는데 심우정은 대상이라고만 하고 네. 압수수색은 또 안 하는 거는 뭘까요? 근데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자택을 누락했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아예 영장을 칠 때 자택을 뺐거나 아니면 영장 발부가 안 됐거나 네. 이럴 수 있는데 영장을 자택 그 업무진은 하면서 자택을 빼는 거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했을 거고 네. 만약에 아마 지금 다 하고 최종적으로도 있을 거다. 다 하고 있을 건데 네. 만약에 심우정도. 빠졌다면 그럼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빠졌다면. 만약에 빠졌다면 법원에서 어떤 이유가 예, 그 됐든지 연결고리를 예. 잘 소명을 못했다고 근데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그렇죠.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제기가 될지 봐야 되는데 근데 심우정은 그 딸 채용도 한번 해야 돼요. 그 딸, 외교부 외교부. 관련해가지고 그 딸 그렇죠. 관련된 채용권도 하나 예. 있어가지고 딸 그것도 관련된 수사가 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심우정 심우정은. 총장 그뿐만 아니라 인천지검 맞아요, 인천지검장 할 때 맞아요. 마약 수사 덮어주고 덮어주고 한 네. 거. 수사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우정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건도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도 진행이 돼. 어쩌면 이것 때문인가? 아니 진짜 라는 심우정 같은 경우는요 박성재랑 빼고 박성재는 그냥 뭐 쫄병 비슷하고 심우정은 대장질했거든요. 전 사실 심우정 특검이 하나 필요하다고 봐요. 아, 여기 예. 그 정도로. 예. 왜냐 검찰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건 한번
검찰을 전 따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특검에서 일부분을 밝혀내겠지만 그 메인 DC는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메인이지 검찰은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역사 청산 내지는 이 검찰의 인적 청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심우정을 비롯해서는 이 검찰의 수뇌부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도 특검도 한번 국회에서는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심우정 개인 비리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공수처가 해내면 좋은데 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여간 도처의 수사거리가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저희가 해야 될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떠나서 검찰이 조직 범죄에 네. 어떤 조폭이에요, 조폭. 아니, 진짜 범단이 별게 심우정 아니에요. 두목 네. 조폭이죠. 이거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요. 조폭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근데 딱 너무 들어맞는 게 조폭이랑 저희가 똑같은데. 범단 사건을 하니까 뭘 제일 보냐면 강령이 있냐, 지시를 하달받냐, 그리고 상층부 이게 다 지휘 체계가 있냐,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 사실상 있었던 예, 거고 예. 내란과 관련해서 예, 예. 그리고 이게 실패해서 어설퍼 보이지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예. 비상 입법기구의 예.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F4 회의가 일단 본인들은 부인합니다만 새벽에 막 열리고 예산 확보의 방안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고 또 한덕수는 문체부 장관한테서 시설 폐쇄하고 행안부는 단전단수 언론사 딱 지목해가지고 여기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성관위에 보내가지고 이거 서버 탈취하고 네. 이게 정말 성공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남아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완전 와해되는 상황에서 천운이 진짜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거지 윤석열 씨 그렇게 만만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었고 정부가 다 취합하고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얼마나 꼼꼼하게 드론 보낸 거 보세요. 북한에 그 그러니까요. 노상훈 수첩 보세요. 이거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아 꼴이 우습다. 지금은 꼴이 우습지만 이거 제대로 정비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몰라요. 이건 세력이에요. 네. 지금도 막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 하잖아요. 지금 보수가 그거는 정말 뿌리를 근절해야 되는 저는 맞습니다. 그 첫 단추부터가 정말 이상한 게 그 김용현 있잖아요. 내란에서 윤석열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 했잖아요. 뭐 노상원도 있지만 김용현이 처음에 어디 기어 들어갑니까? 검찰로 가죠. 동부지검으로 지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합니까? 이진동 대검 차장하고 비아폰 연락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첫 단추부터가 검찰이 개입돼 있어요. 사실 수사 초기부터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동이 왜 김용현이랑 동화를 네. 해서 그리고 왜 물론 그렇게 의아한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거를 무슨 저기가 된 짜고 것처럼 들어가고. 이거를 안가 4인방 플러스 4 플러스 1 회동할 때 이거 논의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지금 예. 들어가. 예. 이거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냥 로펌이잖아요. 예. 로펌 회의실. 예, 예. 요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 지금 이제 검찰이 시작했으니까 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안 되면 검찰에 대해서는 별도 특검을 한 번 더 이거는 해볼 필요도 있다. 심우정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의 뿌리가 박근혜 때부터 시작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문건을 맞습니다. 박근혜 때도 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런데 엄두가 안 나서 실행을 못했던 겁나서 건데 못했죠 그때. 윤석열 정권 때 그 박근혜 때 그 계엄 문건 만들었던 누구죠? 갑자기 그 사령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에 네. 들어오고 아, 맞아요. 예, 국내에 들어와서 이수령 문건 그렇죠. 썼던 그 사령관이 네, 아니었는데. 들어오고 사실상 무죄 방면을 시켜주면서 뭔가 여지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빌드업이 상당히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있었던 치밀하게 거예요. 있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기 위해서 아주 다종다기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던 그 최종 거예요. 정점에 12.3 비상계엄 맞아, 선포가 맞습니다.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조현천, 아유 아, 조현천. 하도 이름도 와 댓글창 최고. 진짜 집단지성이 집단지성의 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막 AI가 다 모르는 거 다 각각 알려주세요. 분들이 다 AI. 그러니까 조현천 사령관. 예, 그러니까 지금 까먹으면 다 댓글에서 알려줘서 근데 너무 사령관 쉽다.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 지금도. 나는 너무 왜 이렇게 헷갈려. 사령관들이 그러니까요,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직책도 예. 자, 하여간 지금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참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고생스러워도 더 저는 뿌리까지 파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 적당히 덮고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또 잘합니다. 또 잘아요. 예. 또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독뿌리를 제거해야 이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영구 이별을 할 수 있는데 또 위에 가지만 자르고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아니 이 헛탈한 당장 일을? 건진한테 인사청탁했던 네. 그 검찰 간부가 지금 가 있겠죠. 저기 뭐야 국민주권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로
감찰에 가 있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기가 됩니까? 예? 근데 몰랐으니까 그 사람을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처에 살아 있다. 이 내란의 뿌리가 도처에 살아 있고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민특위 때 못한 게 독재로 연결되고 친일이 맞아요. 독재로 연결되고 그 독재가 또 검찰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내란까지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이번에 우리 세대 때 지금 이번에 이 맞아요. 사건을 제대로 발본색원 안 하면요 또 나옵니다. 또 네. 우리 또 촛불 들고 또 응원봉들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이제 늙어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끝내야죠. 이번에 끝내야 장 기자님이 돼. 좀 고생 네, 좀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봤고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저희가 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나온 길에 한덕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속을 피하려고 대선 출마까지 했으나 피하지는 못한다. 네, 예,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장 오늘 발부됩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100% 됩니까? 저희 100%라고 봅니다. 기름장어 짓을 또 이 국면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개헌문건 보지도 못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헌재에서 국회에서 다 위증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바로 다음 직급이에요. 국정의 2인자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도 거짓말 지어내니까 앞뒤가 안 맞았죠. 개헌문건 못 봤는데요. 아주 못 봤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걸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CCTV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원래 국무회의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CCTV는 그 직전에 좀 설치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 말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막 문건을 열심히 보거든요. 이상민이랑 논의까지 하거든요. 들고 나오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됐냐라고 당연히 제시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 거기에서조차 거짓말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100%를 넘어서 100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 문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본인의 죄를 실토하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했느냐?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국무회의는 그럼 왜 소집했습니까? 나는 정말 만류하고 싶었다. 그 대통령을 만류하고 싶어서 국무위원들이라도 불러서 얘기라도 들어보고자 했다. 그 말이 맞으려면요. 국무위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회의를 상당 기간 해야 돼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족수 11명이 딱 차니까 2분 만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려요. 그거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개헌법의 국무총리 1인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들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는 주체가 2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성공할 줄 알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이 안위가 존속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깃장 나버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무리수뒀구나. 헌법재판관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은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데 대통령 국회 추천 몫은 안 한다고 하면서 그건 한다. 그리고 기괴한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다 악의가 맞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윤상현이도 관저 나와가지고 떠들어 제낀 게 윤석열 부부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킨 거고 이제 와서 맞아요. 뭐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선까지 출마하고 당에서 당권 쿠데타까지 일으키다가 또 바로 진압되잖아요. 두 번의 쿠데타가 진압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한덕수도 결국은 본인의 범죄를 막기 위해 또 윤석열 김건희를 묻지마 실드 쳤던 거 아니냐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네. 한덕수의 인생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분이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재경부 장관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내요. 그 주미대사하고 또 국무총리 지내고 그 사이에는 김앤장을 갔다 옵니다. 고문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자리를 진짜 다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정권을 다 바꿔가면서. 근데 끝은 내란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 콩밥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덕수라는 인간 상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하고 그동안에 정권을 바꿔가면서 뭐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자기네 신분을 세탁했던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저 내란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이건 엘리트의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민낯이고 다시는 한덕수 같은 인물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도 이 엘리트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검증해야 된다. 한덕수 같은 인물이 없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 출세 계속했잖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덕수식으로 살아온 것이
일종의 이제 공직 사회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경고죠, 있었던 것 이거는 같아요. 경고. 예, 그러니까 한덕수처럼 살면 잘 나갈 수 있어. 40년 그러니까 공직 생활 할 수 징그러워요. 있어. 그런데 그 끝은 감옥이야.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공직 사회를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안전한 일자리야, 안정된 일자리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공직에 공익에 봉사한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구직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공직을 선택하는 게 내가 출사해야지 관료 사회에서 관직에 장관 사적 한번 욕망이죠, 그렇죠. 자기 욕망. 장관 한번 해먹어야지 차관까지는 해야지 뭐 이런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익에 봉사한다. 예, 공무원이잖아요. 사무원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게요 한덕수 하나만 사고 치면 그냥 한덕수 일탈로 하면 끝나는데 최상목 어떻습니까? 박성재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장반대 그냥 보시면 심우정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의 코스가 다 출세하고 남들을 한 번도 못하는 그 자리 왜 주고 왜 의전 왜 줍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임기 짧지만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려고 그 자리를 주고 의전도 다 주는 건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윤건희 부부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 사람들 범죄 덮어주는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이게 한덕수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공식입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완벽한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뭐 고장난 거예요, 뭔가가. 한덕수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나는 대목은 자신의 죄상을 대통령이 돼서 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딱 괘씸하죠.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맞습니다. 수단으로 은폐 출마죠. 은폐 예, 출마.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대선 출마를 했어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정말 진짜.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얘기했 이게 범단이라고 부르는 조직 범죄. 아니 근데 그런 족보기예요, 사람들 또 족보. 많잖아. 주진우 의원. 이 사람도 자기의 그런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당대표 출마 완전 방탄 출마. 방탄이죠. 방탄 출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용서할 다들 수 없다. 찬탄 반탄할 때 혼자 방탄. 오! 이거 괜찮아요. 와 드리기 와. 요거 좀 야. 써도 됩니까 제가? 아,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무료로 제가 한 이거 3개월만 신인규 쓰겠습니다. 거예요. 3개월만. 아니 뭐 와. 평생은 못 쓰고 3개월만. 야, 이분들 진짜 드림 연구소 와. 장착하고 다니신다. 찬탄 반탄이 아니라 이건 방탄. 방탄이다. 와, 멋집니다. 주진우 방탄. 노종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있지 네.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에 광화문에서 머리 깎고 광화문 이용원을 이용한 다음에 용산에 가서 만찬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당일에 용산에 가서 저녁밥 먹으면서 계엄 사실을 알고 국회로 와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동선을 계속 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렇다면 추경호도 당장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피의자 입건이 됐고 만약 노종면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맞다면 계속 거짓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밤 11시 22분에 윤석열이랑 통화를 합니다. 1분 네. 동안. 무슨 통화했냐? 왜냐면 내역이 남으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통화한 사실을. 아,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용산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계엄을 딱 추경호한테 숨기고 아니요. 알리려고 불렀다고 보는 네. 거 맞죠? 그날 정말 식사를 용산에서 했다면요. 왜냐하면 국회 이것도 다 스크린을 네. 했던 거예요. 예. 이거 해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인데 이걸 예. 막아야 된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추경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원내 사령탑이니까요. 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날 윤석열이랑만 통화했습니까? 아니요. 한덕수랑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이랑 통화를 했던 찐윤 의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조직적이냐.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뭐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했죠. 예결위로 가라. 아니다. 그 여의도 바깥에 있는 당사로 가라. 혼선을 5번인가 초래하면서 또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의원이 있어요. 본회의에. 근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 2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아, 내부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구나. 외부에. 왜냐하면 친윤 의원들이었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 공세라고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죄상을 소상히 밝히는 게 그나마 늦었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내란 특검에서는 추경호,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권성동 두 사람이 지금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뭐 서로 경쟁이 치열하죠. 저는 뭐 둘 다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둘 다 갈 수밖에 빨리 없는 가야 운명 되는 순서의 빨리 차이만. 갔으면 좋겠기 네, 순서의 때문에 차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 어쨌든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한덕수 얘기했고 뭐 심우정이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네.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결국 자기 범죄가 차례로 드러나니까 미리 인계철선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제 수사 대상인데 추경호의 행동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노정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뭐 전날에 동선들이 지금 의미심장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보고도 남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사가 불가피하고 권성동 같은 경우는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택배 기사님이 아주 멋진 활약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야. 윤 본부장 진짜. 나오셨대요. 의원님이 뵙고 싶대요. 이미 이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 너무 충족돼. 똑 떨어진다. 네. 근데 무조건 구속이다. 권성동은 최소 제가 뭐 추경호도 네. 구속되길 저는 바라고 될 것 네. 같은데 권성동은 네. 100%. 100%. 이거 100%입니다. 자, 그 김건희 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계속 가서 나는 아파요. 아프다 그러죠. 조사 못 받아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건진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프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제신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자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윤영호 통일교 그 세계본부장하고 통화 육성 들려주니까 인사치레예요. 그냥 인사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 있잖아요.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안 돼. 진짜.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실제로 반 클리프 목걸이 관련해서도 실물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네, 짜고서 자기 예. 엿먹이려고 한다는 취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김건희 같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도 진짜 변호사들이 피곤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도 의뢰인을 믿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접근해야 돼. 그래야 결과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한 팀처럼. 근데 지금 여기 변호인단이 그렇습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법리 검토 안 하잖아요. 그냥 김건희 입에 해가지고 여사님이 아프시답니다. 그냥 심기경호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면 의뢰인한테 선택지를 줘야 돼요.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한번 계속 해보시라. 아마 근데 큰 코 다칠 거다. 당신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 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기가 맞게 진술할 것이냐? 근데 그럴 수 있는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도이치모터스 본인 육성이 어느 단계로까지 나왔냐면요. 이 얘네들이 40%나 달래. 그게 한 2억 7천이나 되나? 바로 그날 2억 7천 수표를 끄는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흘려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통일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윤 본부장이 우리가 조직을 동원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왜냐하면 통일교산의 기업이면 기업, 종교, 무슨 조직, 언론 다 통틀어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된 걸 도와준 적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지금 거짓말합니까? 진짜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을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진실에 본인이 구축한 이 세계에서 산다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전 가장 적임자가 그냥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저런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잖아요. 김건희는 이제 범단 수괴. 범단의 수괴. 또 나왔다. 수계는 범단 수계네. 수계. 네, 김건희는 범단 수괴니까 윤석열보다는 직급이 높아요. 상황, 태상황. 상황. 네, 태상황. 태상황. 옛날에 그 태조, 네. 이성계, 태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부하는 그 하수인들을 갖다가 찍어 누르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한테 권력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언론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언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특검을 속이긴 어렵습니다. 그 주변인들이 지금은 다 건진부터 영장 실질심사 포기하고 네. 그냥 빵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김건희가 지금도 숨 쉬는 것도 다 거짓말인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고 앞으로는 거짓말 더 하라 이거예요. 하면 할수록 김건희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죠. 형량이 어차피 무기징역 이상 저는 받을 걸로 보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김건희를 어떻게 봐줍니까? 이 혐의들이 너무 많은데 자본시장법 위반만 해도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법정 최고형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는 제가 볼 때는 평생 이제 그 감옥에 있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포자기, 김건희는 그래도 끝까지 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남편한테 지금 막 가스라이팅하고 러브레터 쓰면서 뭐 내가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자기 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다 제가 볼 때. 왜?
윤석열은 내란수계, 김건희는 범단수계. 범단수계. 아. 급이 다르다. 급이 다릅니다. 공부가 너무 잘 된다. 아우, 일타강사네. 내란수계, 범단수계. 더 센 거예요. 범죄와 관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일타 강사 신인규.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의 위치가 윤석열, 윤 씨잖아요. 윤영호 둘이 거기 위치고 한학자 한학자. 위치가 김건희예요. 지금 보니까 금고 한학자. 열쇠를 딸 수 있는 게 한학자가 김건희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그래서 샤넬백,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요. 신발,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뭐 무슨 콘스탄틴인가? 콘스탄틴 뭐 시계. 시계? 이거 다 어디 있을까? 특검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유경옥 씨가 빼돌렸다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을까? 있겠죠. 거기 있을까요? 무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김건희라는 사람. 그러니까 염치고 수치고 없이 뭐 피터판탱이 하여튼 굉장히 좋은 걸 그 서물 씨가 차고 있으니까 아우 나도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그거를 갖다 버릴까? 난 그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어떻게든 지고 이고 싸고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리수를 많이 도는데 그걸 버립니까? 그게 내 인생의 내 권력의 상징물인데 어딘가는 있을 거다.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수사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전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게 문고리 3인방 있죠. 유경호. 네. 그 정지원. 유경호하고 정지원 그 네. 3인방 네. 거기를 지금 신병 확보를 빨리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나오고 명태균 씨도 신병 확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만 지금 안 이루어졌고 이제 건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이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 건데 아까 내란 특검 말고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빨리 김건희 문고리하고 명태균 신병을 확보를 해야 나머지 수사들도 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네. 전 그쪽은 좀 미진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이기훈 아, 이 해경에 이어서 지금 국수본에서도 공개 수배 긴급 이거는 지명수. 저희가 화면에 네. 좀 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무려 16,000분이 넘는 분께서 저희 프로그램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16,000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전국 어디에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기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저 얼굴 보고 찾아야 됩니다. 공개 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배자는 반드시 검거해야 돼요. 당연히. 검거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 이기훈 씨는 반드시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 찾아야 됩니다. 주가 조작 사범이고요. 이 공개 수배 전단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배가.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이번 주에 CCTV 윤석열 속옷난동 예. 될까요? 공개. 그게 일단 형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지문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여러 이제 식별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인지 특정이 되는 정도면 그러면은 그걸 그 정보 처리자가 공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일단 그 법문상 원칙이긴 해서 그런데 그게 원칙이지만 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형량을 하자 공익성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후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그냥 좀 졸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시간이 다 됐지만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사실 앞쪽에 다뤘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정원이 관계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유명한 김상민 검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커터칼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커터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당시에 그 경찰에서 그랬나요? 그 물청소하면서 다 지워버렸죠. 막 증거도 예, 인멸을 인멸하고. 하는 예. 의혹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정말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좀 참 두려운 단어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했던 이 국가 권력 기관 윤석열 체제에서의 이 수사기관들의 이런 만행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좀 끝까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수사 관할을 뭐 지금 특검도 워낙 지금 할 게 많고 또 수사 대상자가 되느냐는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거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수사를 이건 좀 별도로 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좀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cm 칼이에요. 에이, 흉기가 나온 흉기예요. 겁니다. 근데 이게 살인 무슨 미수죠, 살인 미수. 문방구에서 사무용 파는 커터칼. 예. 문구점에서 파는 커터칼이라고
그러니까 축소됐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면밀히만 더 들어 진짜 사망이 사망하실 위험했는데 뻔했어요. 경정맥 손상 부상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예. 경상을 당했다고 보고서에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하면 그냥 몇 살 남성인지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노인이라고 쓰고 일부러 톤다운을 엄청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살상용 흉기도 뭐 문방구용 거의 사무용 커터칼 내지 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정부는요 많은 걸 망가뜨렸는데 진실을 왜곡했다는 그 죄값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물리적인 테러는 이때 시작이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 아닌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테러를 사실 윤석열이 사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그때 윤석열이 했던 공개 발언들 다 모아 보십시오. 차관들한테 가서 싸워라. 맞아요. 그리고 사이비 지식인들 그 광복절 연설입니다. 작년 광복절. 사이비 지식인들 다 처리하자. 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이러면서 마치 야당을 무슨 뭐 간첩 세력 비슷하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때 공산전체주의라는 말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런 테러가 오히려 조장이 되죠. 대통령의 언어에서 그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의 그 정치 행위까지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장기간 본인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그랬던 것 계획을 같아요. 획책하고 있었다. 네. 그 증좌 중에 첫 번째가 이 네. 테러 이재명 사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사건이었는데 이 엄청난 테러를 국정원 보고서에 김상민이라는 사람, 이 김건희하고 특수관계 있는 사람 완전 아니에요? 특수관계죠. 공천 받으려고, 창원에. 예. 현직 검사가 저기 뭐야 출판기념회까지 하면서 출마를 하려고 했고 여기서 경선 탈락하고 하니까 국정원에 아주 법률 영전에서 특보로 갔지 갔죠.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국정원장 조태용하고도 김건희가 매일 비아폰으로 그러니까요. 문자 주고받고. 문자 주고 내란 때도 주고받은 게 무슨 나왔는데. 얘기를 했냐고요. 이 얘기를 아유. 다들 궁금합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 서울청장이 얘기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네, 그거 뭘까? 뭔지 그러니까 이거 다 밝혀야 밝혀질 조태용 거예요. 국정원장. 밝혀질 네, 거예요. 그것도 다 밝혀야 네. 국정원장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김상민이 국정원장의 법률 특보로 갖고 맞습니다. 다 연결돼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란은 끝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드는 오늘 진짜 그 대검찰청이나 음. 박성재에 대해서 또 구치소장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특검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지금 특검의 임기를 좀 연장을 해야 반드시 될 것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특검에서 요청했던 그 입법 사안이란 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그러면 진실을 얘기하고 실토하면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해줘라. 이거 굉장한 유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담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돼요. 윤석열을 왜 자기가 지켜야 됩니까? 네, 그런 네. 지금 졸렬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처해줄게. 말로만 한다고? 아니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래야 수사가 활기를 띨 겁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하니까 충원도 당연히 입법으로 보완돼야 되고요. 내란의 밤에 검찰이 직접 개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문 닫아야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검찰은 더 이상 내란 세력이죠. 네,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기 세력이에요. 때문에 내란 집단.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직 사회에 존재할 그러니까요. 이유가 국민을 없는 조직이 위해서 돼버렸고. 존재하는 건데. 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범죄자 잡는다고 네. 한다면서 자기들의 범죄자들의 뒷배가 돼가지고 중요한 사실관계들 다 숨겨주고 은폐시켜주고 가담한 정도가 넘어서 중요임무 종사를 해버린 거다. 아니 이 무슨 순애들에 무슨 대해서는 조폭 깡패 범죄 범단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국가 반역죄 내란의 범단으로 조직 범죄로 가담했으면요. 기가 이거는 막힙니다. 기가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난찰이죠, 난찰. 난찰. 내란의 검찰. 네, 난찰이요, 그렇죠. 난찰. 난찰이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넘어서 수계 수준으로까지 올라 조직이. 조직이 네, 조직이 범단이 함께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묵고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웃긴 게 계속 뭔지 아세요? 보고가- 군도 조직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군은요 수뇌부 빼고 나머지 대령이야. 그리고 그 준장들 거기서는 막았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검찰은 중간 간부들 그 군으로 치면 검사장 내지는 차장 검사, 부장 검사급 뭐 했습니까 검사는? 군하고 다르잖아요. 군은 그 사람들이
서강대교 안 넘어가고 몸으로 목숨 걸고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 없애자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뭡니까?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 다 비겁하게 입 닫고 그 사람들 만약에 내란 성공했으면은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한덕수의 욕망이 그 중간 관리자들, 검사들, 인사들 마음속에 없을까요? 전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욕망은 예, 내재돼 있는 이제 친일 군사 독재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라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무슨 민주주의? 어? 아니 그게 얘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하나회가 그랬잖아요. 하나회. 하나회가 그 짓거리 해가지고 다 출세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킨 다음에 그 하나회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검찰이. 만약 여전히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해체시킨다고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 내부에서 무슨 쓴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옵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 내부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문 안 아무도 쓰고. 그런 얘기를 네. 안 하자. 오히려 그런 주장했던 이문정 검사를 상대로 내부에서 윤석열과 협잡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공격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오늘 검찰의 현실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소청 상당히 이제 위협이 생기는데 수사권만 좀 없애면 낫지 않을까?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소 가지고 또 장난칩니다. 예, 기소 불기소 그 권한이 검사에게 있기 그 제가 때문에 그 얘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공론화가 안 큰일이야, 되는데 정말. 검찰을 공소청으로 놓든 뭐 어떤 형태로 놓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 기소 독점주의라는 형태하에서 기소하냐 안 하냐는 검찰이 어차피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기소위원회, 시민들이 들어가서 기소를 하라고 명할 수 있는 보조장치, 감독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검찰의 이름만 바꾸면은 마치 뭐가 될 것처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은 인물이요. 맞아요. 예. 시민기소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배심제처럼. 네. 근데 배심제는 지금 뭐 판사한테는 우리는 뭐 거의 참심제처럼 이게 거의 그 배심제의 구속력을 안 두니까 하나의 그 국민참여재판이 그냥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에만 불과한데 이 검찰의 기소독점권만큼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소해 하면 하도록 이런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독점권을 그러니까요. 견제를 해야 예, 돼요. 기소독점권도 견제해야 되고 헌법에 있는 영장청구권도 폐지시켜 버려야 되고 그 이제 개헌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개헌을 개헌 뭐 내년에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법부 개혁도 늦출 수가 당연히 없다. 해야 됩니다. 아 진짜 갈 길이 화가 멉니다. 나가지고 하나만 더 정말. 추가하면요. 자 이거 잠을 잘 추가해야지. 수가 없네. 검사장들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검사장들 이상들은요. 저는 피선거권 제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맞닿아서 탄생시킨 괴물 반정치의 산물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 저는 검사장 이상들은요 피선거권 5년에서 10년은 제한하는 게 맞다. 맞다. 요것도 꼭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검사 출신들 바로 오신 분들이 국회에 많아서 이 얘기를 안 꺼내시나. 저는 그것도 이거 제한해야 정말 된다. 필요합니다. 윤리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언론 윤리 강령에 기자하다가 바로 청와대 네. 대변인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비판적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비슷한 맥락으로 검찰 출신들, 법원 출신들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정말 공론화를 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 네. 진짜 좀 맞습니다. 창피한 게 맞습니다. 뭐냐면 소위 이제 그 잘 나가는 분들이 네. 국회의장 하다가 국무총리 가고 이러잖아요. 좀 안 해야죠. 진짜 창피한 거예요. 입법부에 수장하다가 행정부에 행정부에 2인자로 가는 거 의전서열 아닙니까? 2위에서 5위로 지원.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걸 가. 아이고. 저도 저는 안 진짜 가야 되는 게 창피한 줄 맞는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국무총리였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국회의장이면 국가 권력 서열 2위인데 대통령을 출마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무슨 총리로 그러니까 갑니까? 그런 너무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하나의 본인의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품격을 지켜주시라. 정리해야 자기 인생의 품격을 좀 지켜주시라.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멋있는 좀 어른으로 남아야지 끝까지 권력을 탐하다가 우리 김장하 정말. 선생님 같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많아지셔야 돼. 김장하 예, 선생님 진짜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감동이지. 예. 또 말하다 보니까 너무 아니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을 너무 내가지고. 중요한 예. 말씀이세요. 진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도 뜨거운 논평 토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든든합니다. 네. 예, 월요일의 동반자 네, 신인규, 장윤미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